네, 안녕하세요. 저만킹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업을 이제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걸 뭐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사업 내용들,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런 사업 내용들을 영상으로 컨텐츠화해서 이렇게 남겨두면은, 나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되돌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대표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여차여차 해 가지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 관해서 이제 한번 컨텐츠로 남겨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2020년 12월 이때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내가 다시 대량 등록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직도 그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도 아직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좀 제 생각도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도 좀 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수정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내용도 정리해 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대량 등록을 조금 놓은 지 좀 됐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은 더 잘 알겠죠. 그리고 영상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컨텐츠 준비하면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걸 한번 테스트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니까 한번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편하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결코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닙니다.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제 할 때 필요한 도구일 뿐인 거지. 그 뭐 이셀러스나 EMP 이런 프로그램들이 꼭 돈을, 매출을 만들어 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런 건 좀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이제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목차도 좀 준비해 놨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들 한번 이렇게 제가 타임라인도 걸어 둘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시려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신데, 제가 2년 전 영상에서 이제 "나는 일 다시 시작하면 일반 사업자로 내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간이가 뭐가 안 좋냐? 뭐 간이로 시작하면 안 되냐? 왜 일반으로 내야 되냐?"라는 이런 댓글들을 많이 아직까지도 남겨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일일이 답변을 드리곤 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파악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진짜 뭐 납품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랑 이제 연결해서, 아니면 컨택해서 이런 상품도 팔고,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을 좀 구상했기 때문에 일반으로 낸다는 건데, 그러니까 간이로 내면은 그런 게 이제 힘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법도 많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뭐 간이로 뭐 세금 계산서도 떼주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일반으로 냈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인식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B2B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간이로 하는데 사업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 저는 시작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이제 만약에 다시 시작하신다면은 간이 정말 좋습니다. 간이가 이제 아무래도 일반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딱 그거예요. 그냥 이제 세금 이제 세금 소명이 아니라, 세금 이제 하실 때, 세금 내실 때 부가세를 안 낸다는 거 한 번. 그러니까 보통 1 월이랑 5 월만 내시죠. 근데 이제 일반을 하시면은 1 월, 7 월, 5월 이렇게 세금을 한 번 내시고. 그러니까 그 한 번 부가세 안 내는 거, 고런 거 이제 좋은 거지, 사실 큰 건 없지만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간이로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이로 내고 만약에 일반 사업자가 필요하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바로 전환도 되니깐, 그건 절대 걱정 안 하시고 그냥 간이로 바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제가 영상으로 한
1년 동안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그를 컨텐츠를 만들 기회가 안 돼 가지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이제 뭐 통신 판매업 당연히 내야 되겠죠.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내시면 되고, 뭐 구매 대행업은 뭐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게 또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내시면 되고, 대량 등록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뭐 통신 판매업으로 하나 내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제가 2년 전에는 그 건강기능식품 그거를 이제 내면은 그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내면 좋죠. 왜냐면은 그런 상품들도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상품을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올릴 때도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제외하고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데이터를. 그래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한 3일 정도면은 충분히 그 서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굳이 처음부터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냥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신 판매업 이것만 가지고 그냥 시작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싶다, 그렇게 좀 마음이 드셨을 때는 그때 내시고 시작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이랑 일반을 뭐 낼지 걱정이시라면 그냥 간이로 내셔라. 뭐 일반 안 냈다고 문제될 건 없으니까 간이로 내셔라. 그리고 만약에 일반 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그때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내시면 된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선택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내가 팔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좀 내셔도 충분하니까, 굳이 내가 대량을 올렸다고 꼭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때 이제 발급 받으셔도 된다. 요렇게 사업자 등록증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란 거는 어떤 식으로 대량 등록이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알고 가시면은 내가 시작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도라는 걸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도가 높다면은 충분히 그거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응용력이나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대량 등록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량 등록은 대량 등록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이 올리는 건데, 대량 등록이잖아요. 대량.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뭐 오늘은 뭐 50개 올리고, 오늘은 뭐 70개 올리고, 오늘은 100개 올리면 이제 많이 올렸다. 그러니까 뭐 나는 하루에 5개밖에 수동으로 못 올리는데 그걸 10배 올렸으니까 많이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대량 등록을 이제 좀 지향하는 뭐 오픈 마켓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뭐 하루 등록 제한 개수도 생기고, 그리고 뭐 총 등록 개수도 예전에는 뭐 무제한이었는데 지금은 뭐 10,000개라든지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라면 진짜 하루에 제 생각에는 500개에서 1000개 정도는 올려줘야 대량 등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5,000개 이상은 저는 올렸었으니까, 사실 500개, 1000개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대량 등록을 다시 시작한다면 진짜 몇천 개씩 하루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한 100개, 200개 올리면 많이 올리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공 작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나는 뭐 진짜 뭐 그렇게 올리는 거 못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대량 등록이란 거는 일단 기본적인 게, 뭐 가공을 한다던가 뭘 한다던가가 아니라 대량으로 올리는 게 좀 최우선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대량 등록을 하고 계시고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하루에 이 정도 올리면 많이 올리겠지 하는 거에 딱 2배만 올리시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량 등록 시작하면서 나는 하루에 100개 올리면은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200개 올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이제 대량 등록이 막 무지성으로 막 올린다고 절대 판매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먼저 대량 등록이란 건 많이 올리는 걸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냥 올리지 말고 이제 어떻게 가공할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최대한 많이 올리시는 거를, 대량 등록이잖아요. 최대한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량 등록이건 사입이건 상품을 이제 소싱하는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품 소싱의 그 핵심은 다 똑같거든요. 그럼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사실 되게 쉽습니다. 상품 소싱이라는 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가져오면은 정말 잘 팔립니다. 근데 그런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찾았다고 한들 쉽게 내가 위탁이나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량 등록에서 상품 소싱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는 일단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카테고리별로 수요가 많은 걸 먼저 찾아보시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생활용품, 주방용품, 뭐 인테리어 용품, 뭐 아니면 뭐 자동차 용품, 이런 식의 카테고리별로 수요가 많은 거를 먼저 소싱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지의 카테고리들로 이렇게 잘 파시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 시작하신다, 아니면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대표님들이 계시다면은 막 어려운 걸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대량 등록 상품이 판매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많이 찾고 이제 좀 생필품들이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생활용품 쪽이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카테고리를 먼저 찾아서 최대한 많이 찾아서 올리시는 게 쪼끔 더 대량 등록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 소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결이긴 한데 시즌별로 좀 유행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먼저 소싱하는 겁니다. 시즌에 맞춰서 상품 소싱을 하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막 여름인데 여름 상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름이 되기 전 봄에 여름 상품을 올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9월, 이제 10월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계절이죠. 이런 시기에는 이제 겨울 용품이죠. 이제 뭐 난방 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온 용품,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한두 달 전에는 이런 상품들이 가공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바로 올리는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올리는 거죠. 내가 이게 상품 이제 준비해 가지고 시즌별 아이템들을 중비해 가지고, 그것도 뭐 100개, 200개가 아니라 몇 천 개씩 준비해야 되겠죠, 당연히. 대량 등록이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이제 한 10월 달 중순이나 말쯤에는 겨울 상품이 올라가줘야 판매가 되고, 그 판매 유입이 데이터화 돼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유입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그 시즌 상품 올리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두 개 팔리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도 이제 배운 건데, 대량 등록을 이제 파시게 되면은 이제 B2C로도 팔게 되겠지만 B2B로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판매 방법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곧 이제 큰 이벤트 중 하나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크리스마스 만약에 트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카페나 아니면은 어떤 공간에서 트리를 사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딱 25일, 24일 날 딱 구매를 할까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분위기라든지 인테리어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이런 카페를 꾸미거나 아니면 뭐 공간을 꾸미거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필요하거든요. 근데 상품이 안 올라와 있고 노출이 안 된다면 팔릴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좀 참고하셔서 대량 등록이 꼭 뭐 바로 달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전에 시즌성 상품을 좀 찾아서 올리는 것도 충분히 판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나 말씀드렸어도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정말 많은 한 1-2년 동안 대량 등록을 하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과 판매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고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명 이거를 적용하신 대표님들은 판매가 잘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팔지 몰라 가지고 막 헤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팔리는 그런 카테고리 먼저 찾아 가지고 올려 보시면은 충분히 판매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싱도 좋지만 대량 등록에서 가장 좋은 소싱은 사실 B2B 사이트를 소싱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뭐 큰 채널도 있잖아요. 뭐 오너클랜, 온채널, 도매매,
뭐 퍼넥쇼핑 이런 사이트들은 B2B 사이트들은 누구나 이렇게 좀 쉽게 상품 소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상품 등록이 뭐 잘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작은 그런 B2B 사이트 뭐 미래 아울렛이나 아니면은 뭐 바나나 B2B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작은 좀 B2B 사이트들의 상품을 좀 소싱한다면은 쪼끔 더 이제 판매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템 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쪼끔 더 노출만 잘 시켜 주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판매가 일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B2B 사이트들을 찾아서 좀 상품 소싱을 해 보시라는 것도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제대로 할 때도 한 5개 정도는 저만의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좀 찾아서 좀 상품을 소싱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 좀 작은 B2B 사이트들은 아무래도 뭐랄까 그 빅 엑셀 대장을 이제 그러니까 상품 등록 엑셀 대장 그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씩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실 그 번거로움을 좀 거쳐야 또 돈을 버는 거니까 한 번 정도 내가 이제 좀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고런 걸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상품 소싱이 됐다면은 이제 상품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량 등록에 있어서는 이제 오픈마켓에서 지원한 그 엑셀 그 대량 등록도 뭐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 지원하는 마켓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뭐 카테고리나 상품명이나 이런 게 올리기 쉽진 않고 그리고 그걸 좀 배우기도 쉽지는 않아서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해 봤을 때도.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쪼끔 물론 돈이 들지만 효율적인 게 당연히 프로그램을 쓰고 관리하는 게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 그럼 어떤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사용해 보고 나한테 맞는 걸 좀 추천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떤 특성을 내가 사용하냐 이거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 주관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거니까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고 나한테 맞는 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이셀러스 주머니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토의 EMP 프로그램 EMP 중에서도 이제 1.0 이 두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말은 안 하겠고 이 두 가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를 또 사용해 보고 그리고 객관적이진 못하지만 제 주관적으로 좀 사용해 봤을 때 쪼끔 더 이제 그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좀 맞게 좀 UI나 UX가 이제 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온 것들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좀 많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만 써도 사실 '대량 등록에선 반타작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냐. 물론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시작하시면은 두 가지를 같이 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셀러스랑 이제 EMP 이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상품 등록 면에서 이제 가성비로 따졌을 때 EMP가 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EMP가 좀 빠른데 이셀러스 주머니가 쪼끔 더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좀 느려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굳이 막 엄청 빠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셀러스 주머니 프로그램으로 이제 상품 등록을 좀 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가져온다거나 송장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뭐 문의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그 플레이오토 EMP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가지 프로그램에 쓰게 되면은 막 한 20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쓰는 게 가장 물론 이제 좀 배울 때는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 영상 보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시작하셔도 좀 가성비 있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시 시작해도 저는 그 두 가지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제 주관적인 추천이지만, 만약에 나는 대량 등록을 이제 시작하고 막 이제 프로그램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거 쓸지 모르시겠다. 뭐 저 믿고 쓰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 생각에는 주머니 이셀러스, 주머니 프로그램이랑 플리오토 EMP 두 가지를 쓰는 게, 만약에 제가 컨설팅을 하더라도 저는 그 두 가지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등록에서, 이제 대량 등록의 상품 등록에서 프로그램만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도 좀 많이 보는 게 이제 대량 등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엑셀 다루시는 것도 좀 익숙해야 대량 등록하기 좀 수월하니까, 내가 만약에 엑셀을 못한다 이러시면은 엑셀 좀 기본적인 것들, 엑셀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기능들은 한 번 정도는 공부하고 시작하셔야, 프로그램 결제했는데 엑셀 못해. 그럼 엑셀 공부하다가 프로그램 시간 다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제하시기 전에 엑셀 먼저 한번 엑셀 대장도 받아보고 이렇게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뭐 사용 방법은 이제 제 영상에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품 등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대량 등록 상품 등록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사실 이제 엑셀 대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엑셀 대장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공을 많이 얘기하실 때 뭐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상품명 가공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카테고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량 등록 특성상 이제 상품 가공을 되게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힘드니까, 이제 많이 올리다 보니까 가공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그 상품의 카테고리입니다. 물론 어느 상품 등록 방법이나 이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대량 등록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품 가공이 조금 더 힘들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의 중요성이 더욱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다른 B2B 사이트에서 같은 상품을 소싱하더라도 이게 이제 판매가 되는 게 달라지는 이유가, 판매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상품에 매칭된 카테고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B2B에서 이제 매칭을 시켜줬냐에 따라서 이 상품 판매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반에, 사업 초반에 이 대량 등록할 때는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뭐 5천 개를 소싱하고, 이 사이트 A 사이트에서 5천 개 소싱하고 B 사이트에서 5천 개 소싱했을 때, 뭐 같은 카테고리로 소싱했을 때 어느 사이트가 더 잘 팔리냐를 이제 비교했던 적도 있는데, 그 사이트마다 정말 판매량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최대로는 그 매출이 한 1.5배 정도 제 차이가 났었으니까, 그때 가장 좋았던 게, 사실 저는 이제 매번 추천드리지만, 지금도 추천드리지만, 이제 그 펀앤쇼핑이라는 사이트고, 거기 이제 사이트의 상품은 대부분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뭐 매칭을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경우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할 때는 대표님이 직접 이제 카테고리를 매칭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와 좀 그런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서, 저는 이제 펀앤쇼핑을 항상 좀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드리는 핵심을 좀 말씀드리는 게, 카테고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상품마다 카테고리를 잘 집어넣어주는 B2B 사이트를 잘 찾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들어가 있다면은, 내가 카테고리, 그러니까 상품명이나 이미지를 좀 수정하기 전에 카테고리를 잘 맞춰서 상품 등록을 해주시는 게 대량 등록에서는 가장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이제 대량 등록에서 이제 상품 가공인데, 사실 이제 대량 등록이 예전과 이제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상품 가공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대량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대량 등록은 진짜 많이 올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래도 물론 저는 이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올리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 지금 상황에 대량 등록이 이제 좀 잘 되려고 한다면은 많이 올리는 것도 분명 있어야 되지만, 이 가공하는 부분도 좀 많이 가져가셔야 되겠구나라고 좀 요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좀 이 가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공하는 방법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왜 가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하는 가공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상품 가공을 하면은 '아 가공에 노출 잘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상품 가공을 시작하시는데, 상품 가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은 게, 일단 저는 상품이 팔리기까지 크게 한 3 단계까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나눠지면은 좀 더 많은 그런 단계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일단 3 단계로 이제 좀 나눠 본다면은, 먼저 팔릴 만한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상품이 있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 이 상품이 고객들 눈에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출이 두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그걸 노출된 상품을 보고 유입이 되는 거, 이것까지가 3 단계로 이루어져야 상품이 판매가 된다고 저는 대량 등록에 있어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디테일한 건 제가 제외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 정도만 이제 3 가지로 말씀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3 단계가 이루어져야 상품이 있고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된 다음에 고객이 유입이 돼야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 대량 등록에서 상품은 이제 B2B 사이트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위탁 판매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상품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B2B 사이트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 남은 게 이제 뭐 노출이랑 유입인데, 유입은 사실 대량 등록에서 선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한테 이렇게 유입이 되게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유입은 배제한다면은 사실 이 3 단계에서 남는 거는 노출이거든요. 근데 이 노출 파트에서 요걸 쪼끔 더 세분화하면은, 노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분화한다면은, 뭐 검색 최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 유입, 뭐 협찬, 뭐 인플루언서 협찬, 뭐 아니면 블로그 협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노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노출 방법이 있는데, 이 상품명 가공을 한다는 거는 그중에서 이제 그 검색 최적화를 통해서 고객한테 이제 보이게 하는, 노출을 하게 되는 그 노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딱 캐치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노출에 대해서 이제 핵심은, 가공은 노출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노출 방법이 있다면 사실 굳이 상품명 가공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품명 가공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가 만약에 다른 더 좋은 노출 방법이 있다면은 굳이 상품명 가공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 뭐지 대량 등록 이 컨텐츠들, 다른 컨텐츠들도 보고, 그리고 요즘 추세도 막 이렇게 살펴보고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가공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좀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광고를 잘 돌리는 능력이 있다면, 아니면은 외부 유입을 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된다, 뭐 꼭 광고를 해야 된다, 꼭 가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상품 판매에서, 대량 등록의 상품 판매에서 핵심은 노출이라는 건데, 노출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냐, 이걸 공부하라는 거지. 상품명, 물론 상품명 가공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상품명 가공이 무조건 중요하다, 뭐 검색 광고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당연히 근데 당연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검색 광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거 어떻게 노출시키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이제 상품명 가공이거든요. 뭐 상품명 가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미지 가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품 가공이,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했었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상품 가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가공을 할 때는 크게 이제 2 가지 파트가 있죠. 뭐 상품명 가공이랑 이미지 가공, 이렇게 2 가지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근데 사실 이 2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대량 등록은 대량 등록답게 많이 올려라고 했는데, 이 2 가지를 가공을 다 하게 되면은, 근데 저는 진짜 제일 많이 했을 때 하루에 5,000 개도 해 봤거든요. 이미지 가공이랑 상품명 가공 동시에 5,000 개도 해 봤기 때문에, 사실 어 저는 더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건 욕심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5,000개 했는데 그럼 여러분도 5,000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그때도 뭐 프로그램도 사용해 보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좀 사용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해서 이미지랑 상품명 가공을 하면 좋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선순위를 좀 먼저 정해 드리자면은, 이미지 가공은 처음에 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상품명 가공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품명 가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상품명 가공을 배우시는데, 그전에 무조건 상품명을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상품명 가공 없이 그냥 1,000개를 올리세요. 뭐 2,000개를 올리세요. 무조건 올리는 것부터 연습이 된 다음에 가공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많이 상품 등록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상품명 가공을 배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명 가공을 배우기 전에 등록부터 잘 하시고, 이건 무조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록이 잘 된다. 난 이제 좀 잘 하루에 매번 뭐 많이 올린다. 그 다음에 가공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가공 잘해서 올리면 되지 않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상품 등록을 5,000개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마켓에서 5,000개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 그냥 등록하면 5,000개를 올릴 수 있는데 상품 가공해서 500개를 올려. 그럼 나는 5,000개를 팔 수 있는 4,500개를 팔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등록해 놓고 가공하고 수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한 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왜 저렇게 말했는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아니라,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했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했을까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다시 돌아와서, 먼저 이렇게 기초 상품 등록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가공을 이제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시라면은 가장 먼저 해볼 거는, 상품명 키워드를 넣고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상품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공급하는 그 위탁 판매처가 상품을 등록해 놓았을 때, 그러니까 B2B 상품을 등록할 때 자기의 뭐 도매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 문자라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문 받았을 때 확인하기 쉽게 막 그 뭐 영어나 숫자를 결합해서 넣어 놓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품명 키워드를 먼저 넣기 전에 이런 키워드들부터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또 설명 안 드리면은 또 이제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은 만약에 상품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마켓에 50자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뭐 무료 배송, 원 플러스 원, 아니면은 뭐 원 플러스 원은 지우면 좀 안 되겠지만, 뭐 무료 배송, 아니면은 뭐 잔망킹 컴퍼니가 올렸던 뭐 상품이다. 그럼 잔망킹 컴퍼니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럼 사실 이게 6자잖아요. 만약 잔망킹 컴퍼니인데 뭐 노트북 파우치라고 한다면은 잔망킹 컴퍼니 노트북 파우치 15인치, 13인치, 블랙 핑크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앞에 사실 만약에 이게 50자라고 한다면은 이 6자 때문에 이 뒷부분에 뭐 15인치, 13인치 키워드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있는 그런 상품명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앞에 뭐 잔망킹 컴퍼니라는 이 뭐 도매처 키워드를 지워줌으로써 그 뒷부분에 잘릴 수도 있던 그런 키워드들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 문자나 아니면은 뭐 상품하고 관계없는 뭐 도매처 이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영어라든지 그 상품과 관련된 없는 뭐 슬래시라든지 콤마라든지 이런 특수 문자들을 먼저 지워주시는 게 조금 더 노출 확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뒷부분 날라갈 그런 키워드들이 앞으로 당겨져서 들어가는 거니까 노출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공해 보실 거는, 일단 먼저 올리고, 그 먼저 올리는 것들이 좀 익숙해졌다. 그 다음 첫 번째 가공 들어가는 게, 이 특수 문자나 아니면 필요 없는 도매처 이름들을 지워주는 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가공, 먼저 해보시고 많이 올려보신 다음에 첫 번째 가공을 하고, 그렇게 많이 올려보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공을 좀 해보시면은 되는데, 어, 일단 첫 번째 가공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하시는 겁니다. 막 그럼 두 번째부터 같이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키워드를 넣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찾거나 뭐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찾거나 이런 거를 뭐 찾아서 넣는 게 아니라, 일단 뭐 그런 거 있죠.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판다랭크에서
내가 뭐 아까 노트북 파우치 그럼 노트북 파우치 쳐서 그냥 눈에 보이는 키워드를 그냥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빨리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키워드를 고를지 막 생각하고 경쟁력 있는 키워드가 뭔지 고민한 그 시간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다 때려 넣고 그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뭐 키워드 사이트에서 내가 노트북 파우치를 쳤는데 뭐 손잡이 노트북 파우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손잡이만 그냥 빡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경쟁력 있고 뭐 이런 거 찾을 시간에 그냥 넣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상품 등록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대량 등록하실 때는 일단 처음 이 두 번째 가공에서는 연관 키워드에서 그냥 뭐 경쟁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연관 키워드 막 찾은 다음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넣으시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첫 번째 가공보다는 조금 더 완성된 그런 상품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가공을 통해서 이제 나만의 루틴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많이 그리고 좀 더 경쟁력 있는 키워드들을 찾을 수 있는지 요런 시스템을 계속 갖춰서 이 두 번째 가공을 좀 숙달하시면은 이전보다 확실히 조금 더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판매량도 분명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사실 그 다음 가공은 뭐 디테일한 키워드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넣어준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카테고리를 바꿔주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가공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세 페이지에서 찾아서 편집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되게 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그 두 번째 가공까지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대량 등록에 있어서는 가공은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이미지 가공해 주면 좋고 더 경쟁력 있는 키워드 넣어 주면 좋고 다 좋죠. 근데 내가 이제 초반이고 좀 상품 등록이 많이 일단 필요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오픈 마켓이 많은데 채워지지도 않았다. 이러면은 두 번째 가공 정도까지 하신 다음에 많이 일단 채워주시는 게 좀 사업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 가공 그리고 이미지 가공 다음에 제가 상품명 가공을 한다는 거는 노출을 하기 위함에서 이제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상품명 가공을 하면서 그 다음 사실 검색 광고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광고를 적용해 보는 거 물론 이제 대량 등록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는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같은 부분으로도 충분히 판매를 좀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서 상품명 가공도 좋지만 그 광고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량 등록에 있어서 상품 가공은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일단 많이 올려라. 그 다음에는 많이 올리는 게 익숙해졌다면은 특수 문자나 도매처 이름들 이런 필요 없는 키워드를 지워줘서 올려라. 이런 게 익숙해진다면 두 번째 가공으로는 내가 이제 연관 키워드, 상품하고 연관된 키워드들을 고민하지 말고 많이 올려라. 많이 넣은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해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넣어주고 가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라는 거죠. 뭐 이미지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상품명 가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라. 그 다음에 해줄 거는 뭐 카테고리 가공도 있겠지만 카테고리 가공은 조금 힘드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내가 공부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가공까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광고도 검색 광고, CPC 광고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하면은 대량 등록 상품 가공에 있어서는 그래도 거의 다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 컨텐츠 내용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물론 엄청 디테일한 내용들을 왜 말해주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만큼 했으면 그 엄청 디테일한 부분은 보시는 대표님들이 사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 보면서 느껴야 되고 해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건 말을 안 해 주냐. 뭐 근데 사실 대표님들도 공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말 안 해 준다고 또 "이건 모르겠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부분은 내가 찾으려고 해야 진짜 저는 대량 등록도 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컨텐츠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량 등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초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다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대량 등록도 결국에는 상품 판매이기 때문에 그 상품 판매의 본질을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은 대량 등록도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대량으로 올려서 판매하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잊지 마시고 최대한 어떻게 많이 올릴까를 고민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잘 가공해서 올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 핵심을 잘 가져가시면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 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사실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제가 모자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겠지만, 대표님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시면서 이 컨텐츠를 완성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